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72호에 게재된 토요타의 첫 전기 자동차 전용 플랫폼 신세대 EV BZ4X로 유럽을 맹추격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1호로 68에서 73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2021년 10월 말에 개발 중인 전기 자동차 BZ4X의 상세를 공개했습니다. 토요타의 EV 전용 차량 개발 컨셉인 ETNGA,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의 사고방식에 근거하는 EV 전용 플랫폼을 처음으로 채용하며 겨울철에 항속거리가 격감한다는 EV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난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EV는 독일 폭스바겐 등의 경쟁사가 이미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국내 업체의 EV로는 닛산 자동차의 아리아가 먼저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토요타는 2025년까지 EV 제품군인 BZ 시리즈에서 7개 차종을 투입할 계획인데 제1탄이 중형 서브인 BZ4X는 2022년 중반부터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세계 각지에서 발매하게 됩니다. BZ의 명칭은 Beyond Zero, 탄소 배출 제로를 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BZ4X는 숫자가 차량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4는 BZ 시리즈의 중간 크기라고 하며 X는 차량 종류가 서브임을 나타냅니다. ETNGA에 기초한 EV 전용 플랫폼은 스바루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배터리 용량을 억제함으로써 배터리를 차량의 중앙 하부에 평면 배치하여 중심을 낮게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는 공연히 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면 배터리의 배치가 2층 건물이 되므로 시장에서 필요한 1회 충전당 항속거리의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 성장을 고려해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토요타는 모터나 트랜스액슬, 인버터를 일체화하여 소형화를 도모한 전동 엑슬이나 충전 기능과 전력 분배 기능을 집약하여 소형화한 Electricity Supply Unit ESU를 처음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거대 부품을 낮은 위치에 탑재한 것도 중심을 낮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 ZEV 팩토리에서 EV 개발을 주도하는 토요시마 치프 엔지니어는 이 X를 센터에 배치함으로써 좌우의 편차를 없앴는데 이 점은 엔진차용의 TNGA에는 없는 ETNGA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과 더불어 전후 질량 배분을 최적화하거나 보디와 골격의 체결을 연구하여 강성을 높였습니다. ETNGA의 바탕을 둔 EV 전용 플랫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충돌 안전과 사륜 구동 관련해서 스바루의 기술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예를 들면 사륜 구동 차량에서는 스바루의 사륜 구동 기술과 차량 통합 제어 기술인 X모드를 채용했습니다. X모드의 새로운 기능으로 모터 구동의 특성을 살려 높은 주파성을 실현하는 그립 컨트롤을 개발하였고 공동 개발에 대해 스바루에서 많은 기술자가 토요타를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서로 무릎을 맞대고 의견을 나누며 개발에 임했는데 스바루는 안전이나 사륜 구동에 대한 생각이 강하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BZ4X는 전륜 구동과 사륜 구동의 두 종류의 구동 방식을 준비하며 차량 치수는 길이 4690, 폭 1860, 높이 1650으로 휠 베이스는 2850mm입니다. 전후 시트 간 거리는 1000mm로 D 세그먼트 세단 수준이며 발 아래 공간도 앞뒤 모두 중형 서브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배터리의 총 전압은 355V로 직류 급속 충전에서는 최대 150kW까지 대응하고 30분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오류를 방지하거나 같은 오류를 징후를 통해 감지하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터리의 전압, 전류, 온도를 다중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채용합니다. 또한 배터리 팩에 냉각액이 새어나와도 배터리가 냉각액에 닿지 않게 설계하고 동시에 냉각액에는 고저항 타입을 사용했으며 냉각액이 배터리에 닿더라도 전원이 단락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구동 모터의 최고 출력은 전륜 구동 차량이 150kW, 사륜 구동 차량이 전후 모두 80kW로 합계 160kW입니다. 일부 차종에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및 그와 조합하는 조정관과 같은 2형 스티어링 휠도 준비합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의 스티어링 휠의 회전 각도는 변경 없이 약 플러스 마이너스 150도로 크게 설정되어 있어 유턴이나 주차, 와인딩 로드 주행 등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운전자가 느끼는 조타 토크와 차륜 의 스티어링 각도를 독립으로 제어함으로써 조타감을 개선하였고, 스티어링 특성은 선택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항속거리는 전륜 구동 차량에서 500km 전후, 4륜 구동 차량에서 460km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여 배터리 용량을 71.4kW로 억제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억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난방 기술로,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사용하면 EV의 항속거리가 격감하기 쉬운데, 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요타는 새로운 난방 기술인 복사 히터를 차량에 처음으로 채용했습니다. 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봄이나 가을에 비해 겨울은 항속거리가 카탈로그 수치와 실적 수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 유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수치가 어느 정도일지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겨울철의 괴리율, 즉 카탈로그 수치와 실적 수치의 차이를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해 왔다고 합니다. 엔진과 같은 여론을 가지지 않는 EV에서 겨울철의 난방 성능과 항속거리를 양립하는 것은 큰 과제가 되는데, BG4X의 개발 책임자인 이도 주임은 주행 이외의 에너지 소비를 가능한 한 작게 억제하는 연구를 해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개발 방침에 따라 도요타가 BG4X의 난방에서 키워드로 삼은 것이 직접 공조입니다. 자동차의 난방은 차실 내부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상식이나, 직접 공조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따뜻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트 히터나 스티어링 히터, 그리고 복사 히터로 사람이 있는 곳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도요타가 이번에 처음 채용하는 복사 히터는 어떤 것일까요? 복사 히터에 이용하는 것은 복사열입니다. 원적외선 열선에 의해 전달되는 열로 스토브나 바닥 난방 등에서는 이용되고 있는데, 복사열을 이용한 난방 시스템의 특징은 개별적으로 서서히 데워진다는 점입니다. BG4X에서는 스티어링 휠 아래의 인스트루먼트 패널부에 여론을 배치하는 것 같은데, 무릎 담요와 같은 온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계기판이나 도어 트림 등에 여론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며, 필요한 곳만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복사 히터의 경우는 덴소나 프랑스의 발레오 등 대형 공조기업이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공표했는데, 덴소는 일찍부터 2022년에서 23년 무렵에 복사열을 사용한 난방 시스템을 실용한다고 공개해 왔습니다. 복사열을 사용한 난방 시스템의 기술적인 어려움은 화상 대책입니다. 계기판이나 도어 드림에 내장하는 여론은 100도 정도의 고온으로, 덴소는 화상 대책으로서 여론을 내장하고 있는 부위의 표피에 닿는 순간에 해당 부분의 온도를 50도 이하까지 급격하게 내리는 기술을 이미 개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발레오는 복사 히터를 탑재한 시작 차량을 공개했는데, 계기판과 도어 트림에 여론을 내장했으며, 차량 내부에 배치한 적외선 카메라로 사람의 얼굴 등 온도를 측정해 난방을 자동 조정하는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EV 전용 플랫폼으로 새로운 난방 기술을 처음 채용하는 BG4X가 신경이 쓰이는 것은 판매 가격이지만, 도요타는 현 시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닛산의 아리아일 것인데, 닛산은 2021년 11월 아리아의 베이스 모델을 539만 엔에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리아는 두 종류의 배터리 용량과 두 종류의 구동 방식에서 사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을 발표한 것은 배터리 용량 66kWh의 전륜 구동 모델인 B6로 현 시점에서 아리아의 최저 그레이드이며 2022년 3월 하순에 발매합니다. 아리아의 B6 모델에 탑재하는 구동 모터는 최고 출력 160kW의 최대 토크 300Nm이며, 차량 치수는 길이 4595, 폭 1850, 높이 1655mm이며, 휠 베이스는 2775mm로 차량 질량은 1920kg입니다. 항속거리는 470km로 차 크기와 주요 스펙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듯이 도요타의 BG4X와는 정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022년 기술 대예측, 디지털 관련 20개의 테마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